네, 개장하고 9시 31분 2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볼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 순간 밑에 실적 발표 소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가 정말 강하게 불을 뿜어주고 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BM 실적까지 나와서요. 한번 점검하고 2차 전지 섹터별 점검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잠정 실적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490억 원으로 최근 4분기 중에 4개 분기 중에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2차 전지를 둘러싸고는 좀 호재라고 봐야 할 소식이 좀 많잖아요. 일단 리튬 가격이 고개를 드는 현상도 좀 이어지고 있고 간밤 미장에서 전기차들도 좀 잘 가져왔거든요. 특히 ESS도 요즘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업황이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걸까라는 기대감도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2차 전지와 함께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LG 엔솔에서 지난 올 초에 실적 발표 시즌 때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올해가 마지막 고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 지금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공급망 재편까지 같이 겹치면서 2차 전지도 이에 따른 좀 반사적인 수혜를 받는 모습을 이런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모든 걸 뒤집어 버릴 정도는 아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이슈가 나오면서 바닥권 내에 있었던 종목이다라는 평가 덕분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근데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내지 지수물과 연계성이 높은 대형주군들 위주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호재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듯한 모습이에요. 에코프로비엠 지난 시간처럼 뭐 20만 원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뭐 기술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은 20만 원 근사시가까지는 분명히 열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열려 있을 건데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시기, 업황에 대한 시기는 좀 아직도 아니다라는 점은 우리 그 누구도 부정은 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이야기, LG엔솔에 대한 공급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장이고 우리가 아마 테슬라 향에 대한 전기차 기대감이 가장 높은 쪽은 확실히 저가형 전기차 모델 Y의 주니퍼 모델을 주니퍼 모델 말고 저가형 모델을 이야기할 건데 저가형 모델 출시와 인도와 중국 시장 진출까지 연계 붙여서 에코프로 내지는 뭐 LG엔솔 이런 2차 전지의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더 기대를 해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입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 그렇죠. 금리 인하. 9월달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튬 관련주들도 원자재들도 일단 관세로 인해서 올라온 모습을 보였었고 구리가 이번에 관세에 포함 안 되면서 갑자기 급락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들이 계속 꿈틀꿈틀거리면서 반등 시도하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9월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패드워치 기준으로 90%를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대감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원자재도 그리고 이에 따른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세비캠, 엔캠을 개별적인 종목들도 흐름을 좀 만들고 있어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단기성적인 모습을 아직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바닥은 맞습니다. 바닥은 맞지만 바닥에서 모든 걸 뚫어 올리면서 차라리 저는 상향 돌파 나왔을 때 그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업황이 바뀌고 그때 좀 접근하자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일단 올라오는 점 수익 얻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과 함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부분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럼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조선주 오늘도 강합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제는 하나우선이 사실 장 초반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선주 필두로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강해요. 특히 저희가 포트에 편입해놨던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10%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함께 두 종목 52주 신고가 새로 쓰고 있네요. 상승 탄력 더해가고 있는데 조선주 더불어서 조선 기자재주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나 괜찮다. 좋죠. 좋아요. 상승 기대치에 대해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관세 협상으로 완전히 무마시키지 않았습니까?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돌파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조선주. 이번에 결국에 관세 협상으로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포인트 내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 천연가스 수출, 미국의 수출 확대,
그리고 조선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네. 그래서 기대치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빠르게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오션과 같은 일단 대장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고가에서 부담감을 보이고 있으나 실적에 대해서 개선치가 조금 더 높은 종목들만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나 조선 형태 내에서 가장 수혜 내지는 수익성이 좋은 쪽이 어디다? 심장 엔진이다. 엔진. 그래서 엔진 관련주들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나 한화엔진 먼저 볼까요? 하나엔진 먼저 봐야죠. 네, 하나엔진입니다. 하나엔진 현재 38,200원으로 오늘 최고가 4만 원 근사치값 거의 다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난 상승분 저항대 자리를 지금 완벽하게 뚫어 올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 내에서 36,000원 이탈만 없다면은 아직까지 그래도 더 올라갈 자리는 열려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이렇게 엔진 관련주들은 지난 고가 돌파 시도하면서 강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진출이냐 아니면은 국내 군산항에서 이제 진출이냐 이 여부에 따라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다만 엔진과 같은 기자들은 그런 게 필요할까요? 없죠.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엔진 수익성이 가장 좋은 종목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명확하게 우리가 계속 체크가 나왔었죠. 천연가스, 네, 천연가스 수출 확대.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대장이다. 삼성중공업 오늘 기준 정말 강했어요. 고가 기준 7%까지 올라가면서 고가 갱신한 모습 나와줬습니다. 지난 고가를 좀 강하게 일부 거래량 붙이면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시장이 이제 빠른 반등세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대장주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와 조선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 지금 힘을 붙인다는 이야기인 만큼 조선주들의 최근 상승세는 아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삼성중공업, 하나엔진,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아직 조금 더 며칠만 바라보자. 저는 이미 지난 시간에 좀 올라왔던 점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조금 더 시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마스카 프로젝트 이제 어디에서 시작이냐가 문제입니다. 군산항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어디로 갈지는 일단 추가적으로 뉴스 팔로우 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조선주와 함께 반도체 동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현 시점 시장입니다. 이렇게 조선주까지 토파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페이 나아가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2분기 실적에서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거둘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는 있는데요. 현 시점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장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침묵이 조금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 전반적으로 섹터에 대한 점검이랑 저희가 이제 테마 말고 섹터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이 섹터에 대한 점검과 함께 카카오페이 실적 어떻게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나왔었죠. 뭐 다날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화폐 관련주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연관성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거래일 기준으로 가장 이슈를 붙였던 게 소버린 AI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부에서 미는 정책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그런 불도저 같은 모습을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일단 기대치는 많이 높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주가 내에서 이미 지금 충분하게 올라오고 반납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일부 있기 때문에 최악만 아니라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점 일단 체크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9월달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주요 시장 내 포인트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섹터라고 하면은 전 2개를 뽑을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렇죠. 바이오가 생각나실 거고 그리고 유동성 내에서 가장 유동성이 심한 증시가 어디입니까? 코인? 그렇죠. 코인입니다. 오. 그래서 코인과 바이오 같은 경우 이 금리 인하 흐름 내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전거래 시장 내에서도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군 중에 상위가 물론 왔다 갔다 했어요. 전거래를 네. 내서 AI도 갔다가 코인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제일 강세 보이면서 최초에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바로 코인, 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코인 섹터만 이야기했었을 때는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연결을 지으면은 나쁘지 않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그냥 코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우리기술투자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오, 네, 우리기술투자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 지주사인 만큼 이 투자 지분과 관련된 종목인 만큼 비트코인 지난 고가 딱 넘어가야지 시세 붙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1대1로 대응을 붙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락분이 나온 거 대비해서 일부 좀 돌린 이후에 전거래일 기준 올라온 모습 보시면은 9%가량 상승분 나와줬습니다. 단기적인 바닥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은 금리나 기대치와 함께 변동성 높은 비트코인 장세들을 움직여주면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물론 좀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십니다. 왜? 네. 아니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살 바에 그냥 테더 사면 되거든요. 달러랑 연동되는 테더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네. 테더를 사면 되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소버린 AL을 통해서 확인한 점은 정부가 지금 정책향에 대해서 물러섬이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관성 붙일 수 있다. 국내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술력 보유하고 있는 회사 카카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점, 소버린 AI는 아깝지만 카카오 스테이블 코인 연관성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섹터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슈까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실적까지 함께 톱아봤는데요.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합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강할 때, 반등이 나와주고 있을 때 어떤 종목 들어가 봐야 할까요? 좀 큰 녀석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좀 좋아하는 섹터입니다. 오늘 또 헥헥거리는 핵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종목은 현재가 62만 7천 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두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포트 내에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원전 쪽으로 쏠려 있는 형태라고 하면은 두산은 지주사입니다. 지주사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액까지 가져간다. 내지는 지금 현재 리밸류에이션 상법 개정과 지금 연계성 붙이면서 움직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산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두산그룹 지주사입니다. 두산을 오늘 가져 나온 이유 간단해요. 지금 CCL 동박 적층판이라고 해가지고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공급하는데 네. 이제 하반기에 구글 테스트까지 마무리되면은 구글에까지 지금 납품 진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자회사들 실적까지 좋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테스라는 어느 쪽입니까? 삼성전자랑 연결해서 파운드리 쪽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나쁠 게 없어요. 상법 개정까지 들어갔었을 때. 그래서 두산이 지금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좀 어느 정도 매물대가 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두산은 매물대가 그렇게 개인들 매물이 두껍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지난 곳과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 지금 매수가는 지금 이미 앞선 박스권을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세 지속될 가능성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가는 지난 곳과 살짝 넘어가는 7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52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두산 편입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동반 상승하는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